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꼼찰청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저녁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 좌표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법이 국민을 걱정했는데 지금 국민이 법을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형님 때문이죠. 오늘 아주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차고 넘쳐서 도대체 무슨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정말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오늘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은 대한민국의 현재 법을 보지만 대한민국 전체 전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이 당분간 좀 출연이 어려우시고 연말쯤에 이제 산타클로스가 돼서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까지 우리 또 함께 이현주 변호사님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님이 다음 주부터 나오나요? 글쎄요, 전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됐나? 나온다고 했는데, 예, 아니, 뭐. 김태형 기자님이 우리 장민준 국장님이 뒤에서 물씬 장난으로 이런데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힘을 써주신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직속 선배한테 바로 보고를 했어야지 선배 모르고 여기 우리 스태프들이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또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바로 광고 가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고 세상에 샤인 머스켓. 최근에 가장 핫한 과일입니다. 포도지만은 안에 씨가 없어요. 껍질째 먹어도 되는. 네. 네.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아, 이건 정말 마치 이제 예전에 그 왜 포도 사탕, 청포도 사탕, 그 사탕을 방불케 합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3월로 65의 샤인 머스켓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로 65는 포도의 고장, 경북 김천에서 10년 넘게 포도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샤인 머스켓만 8년째 재배하고 있는 전문 농장입니다. 왜 이름이 3월로 65냐? 농장의 주소지가 경북 김천시 단문면 3월로 65라서 만들어진 브랜드 네임입니다. 뭐, 그게 신박하진 않습니다만. 예, 뭐, 우리가 무슨 브랜드 때문에 먹는 건 아니니까요. 예. 자, 이 3월로 65의 샤인 머스켓은 주문된 수량만 아침에 수확해서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신청을 하면은 지금 계속 달려있는 이 샤인 머스켓을 바로 내일 아침에 따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가장 신선한 상태의 샤인 머스켓을 맛보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따놓고 포장한 샤인 머스켓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3월로 65 샤인 머스켓의 기본은 당도입니다. 당도. 수확하기 전 일일이 당도를 측정해서 기준 이상의 샤인 머스켓만 수확해서 발송합니다. 게다가 3월로 65는 포장에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컬러 인쇄를 최소화한 종이 박스와 종이 완충제를 사용해서 환경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덕지덕지 붙이면은 이거 사실 재활용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농산물 입증 GAP 갑 인증도 받았습니다. 예, 예. 우수 농산물 인증은 기본이고요. 참고로 3월로 65 샤인 머스켓 배송은 전날에 결제 완료된 주문을 오전에 수확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하루 내지 이틀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신선한 샤인 머스켓을 보내드리기 위한 방편이니까 이 점 여러분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샤인 머스켓 2kg 가정용은 3 내지 5송이 정도인데 38,900원. 그리고 샤인 머스켓 2kg 선물용은 3 내지 4송이 49,800원입니다. 가정용과 선물용의 당도와 향은 동일합니다. 송이 모양과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선물용은 이제 따로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아, 그 선물용으로. 아, 이제 농담이고. 안 사! 농담입니다. 자, 가정용을 선물하셔도 맛과 향은 충분합니다. 앞에 DP 된 거는요, 요거. 샤인 머스켓 선물용입니다. 시식은 가정용 샤인 머스켓. 네, 그래요. 가정용 샤인 머스켓 지금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드세요. 어머, 야, 향이, 어머.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아니 이게 저도 이거 집에 사실은 집에 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달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전에 막 초콜릿을 먹었기 때문에 안 단데 단척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다네. 어머 세상에. 선생님 어떠세요? 향이 대단히 좋아요. 향이 입에 막 네, 퍼지면서 향이 진짜 당도보다 향이에요, 향이. 진짜. 무슨 일부러 향을 뿌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 마트에서 산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훨씬 맛있어. 어제 딴 거예요, 어제? 오, 아유. 희한하네. 김용민닷컴에서 주문해야겠네요. 정말 네. 훨씬 달아. 와, 호스라 먹었네. 아유, 세상에. 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되지? 향. 진정한 샤인 머스켓은 3월로 65 샤인 머스켓 김용민닷컴입니다. 여러분 가장 저렴한 가격을 배송도 없이 갑니까? 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와, 진짜 제가 초콜릿을 좀 전에 먹어가지고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초콜릿을 먹어도 달죠? 와, 진짜 이거 신기하네. 옛날에 그 어릴 때 청포도 사탕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이 나요, 저 향이. 뭐 진짜 일부러 만든 것 같이 그러네요, 향이. 아,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3월로 65 샤인 머스켓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늦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화천대유. 지난주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뭐 더는 이슈도 논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사태가 이상하게 번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일단 그 불똥이 이재명 지사 쪽에서 완전히 뭐 비껴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으로 특히 곽상도 아들한테 번지면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안 그래도 그 문제로 보조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네. 지금 대리, 과장, 사장인데 빨리 승진을 시켜야 된다고. 아니면 대리가 지금 퇴직 50억 달라고. 대리가 퇴직 시 50억을 달라고 할 거다. 다른 회사랑 균형을 좀 맞춰달라. 빨리 승진을 시켜야 된다고. 네,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어지러움증을 느끼면은 이거 빨리 관제 신청을 해야 되니까 미리 건강검진을 시켜서 어지러움증이 있느냐 물어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조기 축구를 열심히 나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기 축구도 그게 열심히 위험한 하고. 거예요. 조기 축구 나오면서 어지러운 거. 엄청난 거죠 이게. 아니 어떻게 진짜 대리가 50억이란 돈을 퇴직금으로 받아도 뻔뻔할 수가 있는지. 본인은 오징어 게임의 말일 뿐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50억 게임이다라고 하고 그래요. 있죠. 아니 그냥 가만히나 있지. 얼마지? 저기 오징어 게임에서 최종 승자에게 준다는 액수가 65억. 네, 456억? 예, 그 정도예요. 왜냐면 그 그래요. 번호에 따라서 1억씩이니까. 네. 그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오징어 게임 잠깐 홍보를 했는데 그래요. 일단은 지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날마다 뉴스가 쏟아지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뭐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좌표가 대장동 이 논란이 좌표가 현재 어디 와 지금은 있는지. 이게 좌표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마구 그냥 의혹이 그냥 마구 난사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의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착착착착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거기에 위해서 자꾸 이재명 지사라든지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거 자꾸 엮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많이 써먹는 게 유동규 씨가 뭐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 창밖으로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창밖으로 던졌나 했더니 아니에요. 또 보니까. 그 보도는 어디서 했어요? TV조선에서 했는데 저는 아유. 볼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일단 창밖에 핸드폰을 백날 첫날 던져봤자 주워서 추우면 프렌치만 다 되지, 나와요. 뭐. 근데 또 잊어먹었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또 당사자는 던진 게 아니다. 이 사정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또 해요. 그런데 또 기사는 또 뭐 어떻게 났느냐면 사정이 있어서 던졌다라고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아직.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게 또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저는 사실 뭐 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분이 뭐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의 의혹이 아니라 밝혀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밝혀진 것은 일단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을 주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 딸이 또 현재 근무 중이었고 그리고 또 이 김만배 씨 퇴직 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친누나에게 그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집을 팔았는데 집을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 믿을 수 없게 싸게 팔았다. 사실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왜 싸게 팔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시가가 최소 뭐 X의 뭐 얘기는 있지만 30억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19억에 팔았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고가의 주택을 사면서도 누가 살았는지 누구네 집인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매우 이상하다. 매우 이상하고 지금까지 나온 연루된 이름은 다 국민의힘 쪽 사람이고 그렇지. 그리고 유동규 씨랑 지금 뭐 아직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는 연결점도 없고 그 이재명 지사와 연결점이 없는데 계속 그냥 갖다 붙이기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계속. 붙이기로 하는 게 의혹이고요. 밝혀진 사실은 이거 세 개입니다. 지금 곽상도,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이렇게 관련자들 아들에게, 딸에게, 아버지에게 뭔가 이득이 확실한 이득은 50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득이 추정이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다운 계약서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은 했지만 해명이 또 석연치가 않다. 해명은 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셔서 2층 집을 올라가시기 힘들다라고 했으나 그렇죠. 사실 보니까 주소가 이미 먼저 새로 아파트에 가 있었고 새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매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급매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 실제로 그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중개인들에게 매물로 등록된 적이 없었다. 부동산에 가시면 거래할 때 이게 부동산에서 내가 이 매물을 받으면은 그걸 전산에 올려요. 전산에 그러면 올리죠, 예. 모든 그 지역 중개사들이 다 공유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그러니까 정리 사이트가 있어요. 열린공감TV가 그 주변의 부동산을 이제 한 6군데 네. 뭐 이렇게 한번은 찾아봤는데 해봤는데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 전산에 안 올랐다고 봐야 합리적이지 그게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매물로 올랐으면 그게 남아 있거든요. 보통 이제 네. 이게 전산에 다 올려요. 네. 그래 거의 공유를 하는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국민은행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다 전산이 떠요. 보통 이게 국민은행에서 그런 그 전산이라든지 부동산 이 시세 그건 아파트고 부동산 아니, 아니. 아파트고. 단독도 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부동산 중개사들이 쓰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거랑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 사이트에다가 자신들이 그 매물 받은 걸 올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급매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근데 설명이 안 맞는다. 보통 부동산 중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게 개인들끼리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부동산 중개인들이 나중에 계약서만 써주는 경우도 그렇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반드시 이게 뭐 참가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사실은 어려워요. 아, 근데 너무 이상하죠. 너무 19억의 단독주택을, 연희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거래 가능하다? 2019년도입니다. 예, 제가 근데 그 2019년 부분을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로 싸게 샀는지 아니면 다운 계약서인지. 그래서 2019년에 국토부 등록된 실거래 자료를 다 뒤졌어요. 다 뒤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후보자 부친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후보자의 본가죠. 본가의 면적 총 대지 면적이 약 100평 정도 돼요. 330제곱미터에서 340제곱미터 이 정도 되는데 그 유사한 면적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평이 이제 한 14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되는 그 주택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싹 뒤져봤어요. 근데 가격대가 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느 골목에 있는 거에 따라서 엄청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뒤져를 봤는데 대체로 보면은 제일 가격대가 높은 것은 29억 그리고 제일 가격대가 낮은 것은 10억. 그러니까 천차만별인데 대체로 보면은 26억에서 23억의 대체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후보도 3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왜 그거는- 깎아주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현재는 시세가 그렇고요. 아니요. 유승민 후보가 말하는 건 30억이 넘는 집을 19억에 그렇게 아니 이게 얘기했거든요? 2019년도에 네. 실제 거래 등록된 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걸. 아니 근데 그 자료는 저도 이 토지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의 감정평가사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골목이랑 그 대지 평수랑 건평 이것만 따지면 안 돼요. 어느 골목에 있는지 그리고 그 큰 길이 가까운지 그리고 골목 모서리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이게 거기가 연희로 26길인데 네. 여기에 26길, 11길, 16길 다 포함이 15길부터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근처 골목길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6억에서 23억 사이가 대체로 시세고요. 그보다 싼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23억에서 26억이고 현재 시세는 30억이 넘기는 넘습니다. 근데 19억에 거래가 됐다면 싸기는 싼 거예요. 확실히.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장윤진 기자님께서 취재를 뭐 직접 하셨으니까 제가 뭐 그거는 그렇게 쳐도 일단 다른 사람들은 다른 쪽 보도는 심지어 유승민 후보조차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조차 이 집은 31억이 넘는다라고 하고 현재는 31억이 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열린공감TV에서도 33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급매라 하더라도 유승민 후보는 현재 가격을 말한 게 아니라 아무리 급매라고 하더라도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한 일은 비상식적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그 당시의 가격으로 말을 한 것 같아 보여요. 네. 제 내피셜은 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50%. 네. 포괄공제가 10억.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을 15억을 받는다라고 네. 하면은 2억 5천이 세금으로 들어오죠. 네. 이 윤석열의 네. 아버지께서 곧 어쨌든 네. 연세가 네. 많으시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연세가 그 많으시니까 대비를 이거는 해주는 거죠. 세금. 그러니까 윤석열의 부친의 입장으로서는 양도소득세를 맞아요. 담으시키고 이쪽은 나중에 상속세를 그럼요. 줄이기 위한 방편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나중에 김만배 누나한테서 그 가격으로 사면 이건 상속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차액을 나중에 뭐 현금을 어떻게 근데 받으면 저는 사실 그 세금이나 그것보다 사실은 이 주택을 샀다는 데 더 의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이거 띄울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연세대학교 담벼락 바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쪽으로 좀 외진데예요. 외지고 골목길이 좁아서 차를 주차하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한 골목만 나오면은 골목이 좀 넓어가지고 차를 주차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가격이 좀 쌌을 수는 있어요. 여하튼 간에 여기는 잘 안 팔리는 집 같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 잘 안 팔리는 집을 맞아요. 사주는 것도 편이잖아요. 예. 19억이라고 하더라도 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특히 그리고 현재도 뭐냐면은 그 골목이 지금도 안 팔리는 집이 4채가 있어요. 현재도. 현재 그 매물 얼마나 내놨나요? 현재 매물이 30억입니다. 현재는 그 매물이 30억이에요. 평수가 같은가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비슷비슷하게 잘라져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사서 진짜 쓸 목적이었다면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까?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로 지적을 하시고 계신다.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저는 여기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 마. 근데 지인 매매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근데 그렇죠. 몰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몰랐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또 오늘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또 어제랑 며칠 전에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윤 교수님 등 모르는 사람도 있느냐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근처가 연세대 교수님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고 유명한 분도 많다. 그래서 이 동네 윤 교수님 모르는 사람도 있느냐. 그리고 여기 계속 한 동네 오래 사시는 분이 제법 많대요. 그래서 물론 복덕방은 모르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가게가 장사가 잘 되겠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뭐 다스베이다 갔더니 그 양지열 변호사가 자기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을 한 다음에 집을 팔려고 나갔더니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온 집이라서 비싼 값에 팔린다더라. 자기는 말한 적도 없는데 온 동네가 자기 시험사 합격을 다 알고 있더라. 그런데 검찰총장이 나온 집을 복덕방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말도 맞는 그건 사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모르고 갔더니 윤석열 집이라더라. 나는 올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고 구매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전혀 모를 수가 있나? 그래서 전혀 모를 수는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김만배 씨의 누나 그쪽 입장으로는 마당이 있어서 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집을 살고 싶어서 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기 지도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마당이 있는 좋은 집이라면 이 집보다 마당이 넓고 비슷한 가격대의 집이 꽤 여러 채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굳이 이 집을 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이 잠깐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이 집을 살 이유가 없더라. 비슷한 가격대의 더 넓은 집, 그리고 더 주차가 편한 집, 그리고 더 큰 길에 가까운 집, 그리고 더 새 집이
있는데 굳이 왜 여기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골목도 비좁고 사실 대지도 좀 작고 좀 더 낡았고 왜 이 집을 굳이 샀을까? 싸니까. 시세보다 싸게 샀다잖아요. 19억에 샀다면은. 네, 시세보다 싸게 샀다잖아요. 그게 거래 서류. 네. 근데 그 계약서. 네, 근데 19억에 잠깐만. 샀다고 그러면은 사실 잠깐만. 그게 네. 싸다고 하면은 뭐냐면 또 그 비슷한 사례로 보자면은 10억에 산 사례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또 굳이 또 그건 싸다고 뭐 하기도 어려워요.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서 급매로 나왔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자금 압박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이게 되게 설명하기 멋이게요 이게. 딱히 합리적인 설명이 안 저는 돼요. 그러면은 유승민 후보의 그 가설에 타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분명히 이런 게 말이 되냐 비상식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윤석열은 비상식적인 게 많잖아요.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는 것도 네. 삼성이 네. 전세권을 설정해준 아파트에 그렇죠. 네. 살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이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봐주려고 하지 말고 상식에 기초해서 네.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니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이면서 또 화천대유의 사업자 중 일원인 사람하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의 아버지하고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쪽 입장에서 하더라도 수상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 가격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굳이 네. 왜 거기를 사야 됐는지. 아니 그러면은 뇌물 의혹이 합리적이야. 근데 제가 관찰하는 건 네. 이제 세련되게 못 알아차게 뇌물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그 장모가 연루된 여러 사건 중에 성남 중원구 도천동 땅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장모. 예. 예. 항상 하는 수법인데 최은순 씨가 일단은 동업을 했다가 동업자를 어떻게 해서 쫓아내요. 그래서 자기가 꿀꺽하는 네. 그 수법에서 뭐였냐면은 동업자의 소유권 2분의 1 지분을 찾기 위해서 일단 신한저축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42억 통장을 개설해서 한도를 거기서 잔금 지급을 했다가 그 통장을 일부러 최은순이 안소연한테 안 줬다 그래요. 이자가 연체돼갖고 결국은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안소연은 이제 동업자. 예, 나중에 아니지. 싸운 동업자. 채권자는 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경매에 붙이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이 대출 원리금 채권을 네. 최은순의 가족 회사에 팔아요. 굳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죠. 은행이 곧바로 경매에 붙이면 되는데 네. 그 땅은. 채권을 그렇게 바로 그렇게 그리고 넘긴다는 그 땅을 감정평가가 177억이 나온 땅인데 40억 정도에 샀거든요. 그럼 전매했을 때 굉장히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네. 근데 굳이 그 채권을 신한저축은행이 최은순 가족회사에 파는 거예요. 거래의 외관을 띠고 있잖아요. 거래의 외관. 네. 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거래의 외관을 띠고 있어요. 거래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굉장히 굉장히 의혹-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의 외관을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거래의 외관을 띠고 있고 한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래의 외관을 띠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저라면 이게 사지 않을 집이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여기 따져보면 2009년에 윤석열을 하고 김건희가 동거를 시작했고 김명신이 동거를 시작했고 2012년 그 무렵에 네. 저축은행 사태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 신한저축은행이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용케 빠져나가요. 네. 그러면 그때 봐주고 뒤에 다른 형태로 되돌려받는 그러니까 지금의 뇌물이라는 건 아, 봐주십시오 하고 몇 억 갖다 주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당장. 예, 요새 유행한다는 파킹식 뇌물 기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 뇌물을 어딘가에 파킹을 해뒀다가 나중에 나중에 찾아가. 천천히 시차를 시차를 두고. 두고 천천히 찾아가는. 그렇지. 아니, 그, 저기, 범죄를 다루는 검사 집단의 총수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뇌물을 받는 거는 좀 자제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상대가 화천대유 누나인데, 네. 화천대유 문제가, 대장동 문제가 안 불거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양일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검찰총장이에요. 나는 언론인이에요. 한쪽은 언론인이고 한쪽은 검사예요. 누가 그 사람들을 건드리겠어요. 근데 언론인인데 그냥 언론인이 아니라 부국장급 언론인이고 그리고 머니투데이가 말이 머니투데이지 사실은 그룹이잖아요. 언론사가 3개예요. 뉴시스, 뉴스원, 그리고 머니투데이. 예. 그리고 김만배 씨가 약간 뒤로 물러나고 이제 이선으로 후퇴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채운 배성준 씨 같은 경우에는 YTN 출신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가 서너 개는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언론, 그 주요 언론사들 중에 거의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덮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 뭐 아까 누구요? YTN 출신 누구? 배성준. 배성준 그 사람 천화동인 7호. 김만배하고는 뭐 어떤 관계예요? 원래는 김만배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배성준이 김만배를 끌어들였다라고 그런 얘기한 게 얘기는- 주진우 기자 얘기 아니에요? 주진우 기자 얘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뭐 김만배가 이쪽에 뭐 그렇게 이쪽 대장동 사업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배성준이 내가 이재명하고 잘 아니까 내가 또 로비스트 역할을 할 테니 너 들어와라. 그래서 뭐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거는 전혀 사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배성준이 머니투데이에 간 거는 2017년이에요. 2017년 11월인가 10월인가 그때 뭐 갔어요. 사업 다 끝났을 다 때네. 끝났을 때 갔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그 전에는 배성준 씨가 김만배 씨를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내려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YTN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YTN만 못한.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이제 정평이 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배성준 씨가 그 일진 기자, 대법원 기자실에서 일진 기자단 간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로비스트 할 테니 들어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배성준 기자가 그런 로비스트를 할 정도로 그쪽 방면에서 뭐 이렇게 주변머리가 있는 사람도 못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배성준이라는 사람을 이재명이 잘 알지를 못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배성준하고 한국일보 이모 정치부 기자하고 같이 셋이서 점심을 먹은 바가 있다. 어떻게 하시냐니까 나도 적어놨다. 라고 수첩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국정원장 그분 말고 박지원 국정원장 말고 나도 수첩에 적어놓는다고. 예. 수첩에 그렇지. 언론인들은 적어놔야 돼. 네, 적어놔야 돼요. 정치인들은 적어놔야 돼. 왜냐면 나중에 또 딴소리 후하게 나올까 봐. 엮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주진우 기자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김만배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것도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장윤진 국장님 아주경제 로엔피에서 이거를 비교했어요. 아니 김의겸 의원이 말한 것과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가 김의겸 의원 얘기는 네. 이제 박영수 특검이 되고 이제 검찰로부터 파견받을 검사를 누구로 할까 해서 같이 그때 식사하던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김만배 기자가 성렬이 형을 추천했다는 네. 거지.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추천을 했다는 여러 기자들이 거는- 있는 데서 예. 김의겸 기자도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사적으로 친하냐 안 친하냐의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추천을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친하냐 안 친하냐의 문제와 떠나서 그 사람하고의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좋게 평가했다 안 평가했다 아니 사실 좋게 평가했으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성렬이 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왜 했을까 주진우 기자가? 뭐 그건 뒤에- 너무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까? 윤중천이 뭐 김학의가 좋아서 접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리고 우리 박영수 특검이 그때 국정농단 때문에 네. 정의로운 이미지를 쓰고 계시지만 사실 윤중천 보고서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윤중천 보고서에 윤중천 씨가 이렇게 하시죠. 나의 그 룸살롱 동지들이 있습니다. 박영수하고 박충근 변호사입니다. 지저스. 박충근 변호사는 LKB 소속 변호사인데 검찰 출신이고 검찰에서 여기자 추행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예. 네. 거기에도 출연을 하신 분인데. 그럼 사람 같단 말 다 했지.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된 다음에 진짜 강공서 보면은 엄격해요. 네. 사건이 끝나고서 네. 이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뭐 그 도넛 한 박스를 사줘도 마음만 던킨 도너스 받겠다고, 같은 거? 네, 마음만 받겠다고 네. 갖고 가시라고. 근데 우리 검사들 청담동 룸살롱에서 그냥 술을 먹잖아요. 그렇죠. 99만 원에 맞춰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나는 법 밖에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접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친해서 접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친하다 안 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검사도 이 접대하는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요. 만나달라고 하니까. 네. 술 한번 제발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만나주는 거지. 지가 나를 어떻게 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 안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그 워딩은 주진우 기자가 했다는 그 워딩은
김만배하고 윤석열이 가깝지 않다. 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려다가 네.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당황스러운 게 저도 사실 김만배랑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김만배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10년을 석초동 바닥에서 같이 굴렀기 때문에 네. 이래저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8년부터 법조를 출입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2020년까지 석초동 바닥을 굴러다녔기 때문에 그 법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11년 동안 이래저래 계속 만난 거예요. 이거나 그거나 만배형을. 만난.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소문도 듣고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뭐 친해서 아나?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대검의 연구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검에서 주로 많이 근무했는데 연구관, 뭐 중수부 과장, 그 다음에 중수부 기획관,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특수부장 이런 거 다 하면서 법조기자들이랑 이래저래 다 이렇게 스킨십이 있었던 거예요. 오면 가면 다 보는 거예요. 뭐 친해서 보나? 출입처의 그 주요한 취재원이니까 만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그 KBS 인터뷰에서 네. 그 말을 거듭 이야기합니까? 거듭. 친하다. 또 안 얘기했어요. 친하다는 걸 왜 거듭 아니, 얘기해? 지금 인터뷰 중에 계속. 근데 또 그때를 같이 해서 윤석열이 네. 나 김만배하고 안 친하다 또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뭐 잘 알지도 못한다. 뭐 한갓집에서 눈인사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일진 기자들하고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갓집에서 만나김에 만났다라는 얘기는 통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사실 그 주진우 기자 중에서 말 중에 맞는 게 한 마디가 뭐냐면은 김만배라는 사람이 어법 중에 하나가 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친하든 안 친하든 형이란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웬만큼 알면은 그냥 다 형이에요. 그리고 본인 자신을 칭할 때도 형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형아가 말이야 이렇게 해요 주로. 근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 다시 기사를 주진우 기자가 이제 낮 시간에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했던 그 기사를 제가 다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 어딩을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해보려고 어저께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수정이 됐네요. 살짝 윤색이 됐죠. 예. 많이 수정이 됐는데요. 대놓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래 논란이 됐는데 왜 바꿔? 아니, 바꾸는 게 어딨어? 방송에서 한 게 잠깐만요. 그대로 보존이 되지. 그 기록을 근데 지금 훼손해. 당황스러운데? 수정이 됐네요. 왜 수정했을까? 이상하네, KBS. 나 참 그 웃긴 양반들이네. 이게 그걸 왜 분명히 수정을 이거는 해? 저기 선거법상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와. 선거법상 아니, 분명히 논란이 돼요. 이거. 수정이 됐네요. 그게 방송은 남아있을 텐데, 방송도 수정할 수 있나? 참. 야, 저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사실은 보면서 좀 되게 당황했기도 했고 되게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거예요. 윤석열은 김만배하고 안 친하다. 그런데 배성준은 이재명하고 친하다. 딱 이 투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은 대장동에서 빼내고 이재명은 대장동을 밀어놓고 딱 이런 식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의도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제가 진짜 제 눈을 의심하는 게, 어제는 분명히, 있었어? 나도 캡처했었고. 어제는 분명히 이 배성준 씨가 자기가 이재명과 친분이 있다며 로비스트를 자처했다. 요렇게 워딩이 있었거든요. 로비스트를 자처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성준이 김만배를 끌어들였다. 처음은 그렇죠. 배성준이고 배성준이 이재명과 친하니까 로비스트를 자처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배성준이 김만배를 끌어들였다. 초기에는 김만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아무런 근거 없이 왜 여기다가 이재명 지사를 끼워 넣냐 이름을.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 야 이거는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이 방송이 KBS에 나간 것도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또 그 진행자 최영일 평론가는 네. 정말 우리 시대 최고의 기자인 양 막 오늘 다 나옵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이 친하잖아요, 정말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빠졌네요. 이게 수정이 됐네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한때 친하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아니 그 양반은 뭐 나한테 답변을 안 해서 그런데 윤석열 패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석열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항상 나타나가지고 왜 징계하느냐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한테도 네. 왜 그때 감찰
잘하느냐 네. 이 차원이었고 감찰. 나중엔 또 저기 제보해 주신 분 얘기로는 작년 11월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징계 국면 들어갔을 때 그때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임분들한테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했던 말이 아니 윤석열 징계가 최동욱 징계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었다고. 그리고 또 저기 얼마 전에 누구야 그 제보자 X님 네. 그분 말씀은 윤석열의 그 아크로비스타 집에 가서 김건희 씨가 차려준 보고탕을 먹고는 뭐 눈김상 이랬다나 뭐.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윤석열하고 정말 친한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집에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느냐 아니냐. 그렇지. 성렬이 형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거기서 밥 먹으면은 친한. 네. 한동훈은 초대받아갔을 것 같고 손준성은 안 갔을 것 같아요. 손준성 못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불쌍한 손준성. 네. 네. 야, 근데 진짜 저는 그래서 주진우 씨가 뭐 윤석열 빼밀리고 사단이가 좋은데 아니 이 사건에 뜬금없이 이재명 지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뜬금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재명 지사와 친하다면서 배성준이 로비스트 자처했다. 아니 여기다 왜 끼워넣습니까? 그리고 진행자가 그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배준성? 배성준. 배성준. 네. 배성준은 이 지사가 배성준을 배성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지금 그것도 배성준이 YTN 차장 시절일 때 삼국일보의 이모 정치부 기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차례 한 적이 있다. 난 기록을 수첩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배성준이라는 사람이 로비스트를 할 정도의 그런 주변머리가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아니 근데 로비스트 나 진짜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이거 지금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왜? 아니 왜 이재명 지사 이름을 여기다가 갑자기 끼워 넣냐고요. 끼워 넣기를 하면서 그래놓고 지금 수정했어. 지금 기사가. 용기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근데 제가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한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장모 사건 네.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거든요. 네. 그쵸. 할 말을 안 해요. 네. 얼마나 우리 검찰이 무도한 짓을 했는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최은수는 동업자 지분을 빼앗고 네. 근데 이 사람이 민사소송하고 막 난리 칠 거잖아요. 네. 그거 뒤처리를 해주는 게 검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땅을 사려고 했을 때, 시도했을 때 계약금 5억 원을 날립니다. 왜냐면은 최은순이 자기 아들의 친구를 명의 대여를 해갖고 네. 매수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세금 문제 이런 게 네. 있으니까요. 근데 그 아들놈 친구가 좀 계산해보니까 이거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발뺌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잔금 지급 기일을 못 맞추고 네. 5억 원을 날리는 거예요. 네. 그 최은순 잘못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동업자가 기망해서 편취했다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까지 하는 게 우리 법원이고 검찰입니다. 그 사기죄 구성 요건 아시죠? 신유진 변호사님. 거짓말을 해서 타인을 차고에 빠뜨리고 그 차고에 빠져서 재산의 처분을 행위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익을 뭘 봤습니까? 그리고 최우수는 자기가 잘못해서 손해본 거지. 네. 아, 아니 진짜 지금 무슨 눈뜬 장님인지. 근데 그 사람이 1심에서 전부 유죄, 네. 항소심에서는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났는데도 제가 생각에 일반인이었으면 집행유예가 나와요. 네. 배경이 배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기 금액은 확 줄었는데 양형은 2분의 1밖에 안 줄어요.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소름. 아 제가 너무 검찰에 까불었구나. 이제 더 자중자애해야겠다. 이렇게 무서운 검찰인데. 진짜 검찰이 그렇게 세력이 든든해서 그런지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윤석열이 위험에 처하면 나타난다. 나타난다. 아니 갑자기 되게 이상한 뜬금없이 지금 KBS에서 어쨌든 방송 라디오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마치 이제 기자로 이제 가서 패널로 나간 거예요. 그 노래 있잖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죠? 작년 4월에 네.
작년 4월에 이제 주진우 씨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던 시기에 네. 4월인가 3월인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그 검언 유착 네. 4월이겠구나 검언 유착 사건 네. 있었을 때 당시에 이제 한동훈 휴대폰이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세임에 거기에 채널A 기자하고의 통화가 없다. 어머. 근데 있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나중에. 네. 그러더니 뭐 한동훈이가 그걸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 갖고 또 뭐 이게 다 들춰지면은 별건 수사? 뭐 별건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네. 한동훈을 궁지에 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공개 안 하는 것이지 채널A 기자와의 어떤 뭐 부적절한 대화 이런 것들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진짜 저는 기자들하고 검사들하고 마인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의라고 믿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사실은 우리 되게 불완전해서 자기가 옳다고 정의라고 공정이라고 믿어도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아둥아둥 발버둥 치는 거지 가까이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기자나 검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정의라고 붙이면 돼. 맞아요. 충격이네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검찰청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올 3월에 이문정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의 모의 비증을 뭐 인지를 하겠다 그러다가 사건을 뺏기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총장 임기 때 제일 마지막 한 일이 직무이전 지시. 이문정한테 네. 사건을 뺏어서 허정수 감찰 3과장한테 준 거. 근데 네. 허정수 감찰 3과장이 기록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 많은 기록을 기록을 안 읽었어요. 네. 기록을 전혀 안 읽고 네. 한동수 본부장이 너 기록 좀 읽어라. 기록을 읽어보고 반대를 해라. 9월부터 2020년 9월부터 3월까지 기록도 안 본 주제에 네. 불기소 결정문을 써와가지고 한동수 본부장이 허정수 과장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더니 허정수가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검사들 수준이에요. 너 어떻게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사건의 결정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저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기록을 보라고 하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나 그냥. 기록을 보라는데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기록을 보면 양심에 찔릴 것 같으니 기록을 안 보고 총장님이 시키는 대로 결정을 하겠다. 괴로운 건 괴로운 게 맞죠. 괴롭히지 마십시오. 정말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